자, 교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보시면 492페이지요. 492페이지 보시게 되면 다이아몬드 3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장, 화장, 개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장, 화장은 아실 거고 개장은 이제 파낸다는 뜻입니다. 연다는 뜻인데 가로 1번에 보면 매장을 하고서요. 30일 내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장은요. 이제 요새는 매장도 하지만 가로 2번처럼 화장을 많이 하거든요. 화장을 하려면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미리 화장하겠다고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장은 사후적으로 30일 내에 신고하는 거고요. 화장은 미리 신고하는 거 다릅니다. 두 개가. 지금 492페이지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장과 화장을 구별하실 거. 시험 문제는 매장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화장하려면 미리 신고해라. 요걸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요. 오른쪽 페이지 가시게 되면 묘지의 종류에서요.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사설묘지가 나와요. 그 안에 보면 동그라미 기억번이 개인묘. 여기는 배우자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묘도 개인묘로 봐요. 그 다음에 가족묘 이렇게 친족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 그래서 요 가족, 친족 이렇게 족자 돌림이에요. 족자 돌림. 가족, 친족 이렇게 기억하시고 개인묘하고 구별하셔야 되고 종중묘. 종중묘는 종중구성원. 종중구성원. 그죠? 그래서 가족보다는 종중묘가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족묘 위주로 기억을 해주세요. 가족은 친족. 그 다음에 법인묘는 재단법인. 재단이란 말을 써주세요. 재단법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가보시면 개인묘하고 집단묘하고 두 개로 나뉩니다. 먼저 개인묘. 개인묘를 설치한 자는 묘를 설치하고 나서 30일 내 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사후신고죠. 사후신고. 30일 내 신고. 반면에 동그라미 2번 가족묘, 종중묘, 법인묘 이런 것은 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허가 받으세요. 요거에 허가 받으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에 가면 면적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개인묘는 30을 넘을 수 없고 가족은 100을 넘을 수 없고 종중은 1000을 넘을 수 없고 법인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오히려 이상. 면적이 더 커야 돼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면 첫 줄 끝에 이런 집단묘 같은 경우는 한 기당 면적을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분묘 한 개 및 분묘의 상석이나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한 구역의 면적은 얼마 이하여야 된다. 1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이거 어떤 경우요? 한 기당 면적. 집단묘에서 한 기당 면적입니다. 근데 합장하면 조금 넓혀주죠.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는 없다. 조금 넓혀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가죠. 그게 뭐냐면 핵심적인 내용이 묘의 설치 기간입니다. 묘의 설치 기간. 묘를 설치했을 때 뭐 자기 땅에 묘를 설치하든 남의 땅에 묘를 설치하든 설치 기간은 30년으로 제한이 됩니다. 여러분 교재는 어디 있는가 막 찾으시잖아요. 지금 495페이지 가로 6번에 있습니다. 495페이지 가로 6번 설치기한 나온 거. 첫 줄에 보면 설치기한 몇 년이라고요? 30년이다. 공설 묘지든 사설 묘지든 어떤 묘든 간에 설치기한 30년.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연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설치기한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는 이렇게 나왔죠. 그 연고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의 설치 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설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해 왔을 경우에는 딱 한 번만 연장을 해줍니다. 기간은 몇 년 연장? 30년. 그러니까 연장 기간도 30년인데 횟수가 딱 한 번. 그러면 최장 설치 기간은 합치게 되면 60년 되는 거예요. 최장 60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설치 기간이. 자, 그런데 연장 기간 요 30년이 지역 사정에 맞춰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은 조례로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묘지 수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의 설치 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몇 년 이상요? 5년 이상 또요? 30년 미만. 요 기간 안에서 조례로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를 잠깐 해보시면 조례니까 경기도 지역입니다. 경기도 조례로 연장 기간을 줄여놨습니다. 10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죠. 5년 이상 30년 미만이니까 10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 지역에서 설치 기간은 몇 년입니까? 불변입니다. 이건 설치 기간을 줄일 수는 없어요. 30년이고 경기도 지역에서 연장 신청하면 몇 년이 연장됩니까? 30년이 아니고 조례에 따라서 1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장 설치 기간은 60년이 되지 않고 40년으로 준다. 이건 조례에 따라 틀릴 수 있죠. 예. 그래서 충청남도 조례로 연장 기간을 갖다 20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고 요 안에 들어가니까 20년을 됐으면 충남 지역은 설치 기간은 몇 년인데요? 여전히 30년인데 연장 기간은 20년이어서 최장 50년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조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거기가 지금 동그라미 3번 내용이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까지 밑줄 그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 설치 기간이 끝난 분묘의 후손 연고자는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든지 봉환하셔야 되겠다. 여기죠. 잘 나옵니다. 요거 언제까지 철거하셔야 돼요? 1년 안에. 요거 1년 물어봐요. 1년 안에 철거하셔야 되겠다. 끝나고 나면 거기까지 밑줄.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아까 봤던 분묘기지권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을 보고 있다고 해.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관습상의 판례고 관습법상 권리로서 판례고 지금 봤던 것은 법이에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보고 이제 문제 풀고 다음으로 갈 텐데 보세요. 법이 시행된 게 2001년 1월 13일 날 시행됐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나서 요 묘자리 썼습니다. 지금 자기 땅에다 묘를 썼어요. 갑이. 그러면 요 묘 설치한 요 묘의 설치 기간은 30년으로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자기 땅에다 묘자리 썼다고 이렇게. 그러면 설치 기간 30년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자기 땅에 썼으니까? 아니요. 자기 땅에 써도 설치 기간 제한을 받아요. 내 땅에다 내 마음대로 쓰는데 100년이든 200년은 왜 못 써? 아니에요. 자기 땅에 묘자리 써도 30년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이 만들어진 게 2001년 1월 13일부터 그런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뒤에 묘자리 쓴 것은 그런 제한을 받으면 뭐 어쩔 수 없어요. 법이 만들어진 뒤니까. 근데 그 전에 옛날에 자기 땅에 묘자리 써놨어. 갑이. 그러면 30년 지나면 묘를 갖다가 철거해야 돼요?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어?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옛날에 설치된 묘에 대해서는 설치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설치 기간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가 딱 기준입니다. 묘를 언제 썼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묘부터 이 설치 기간 제한을 받게 된다 이 뜻이지. 아시겠죠? 자, 그거 하나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2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문제 중에 예제 문제 2번 있죠?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분묘가 1995년에 95년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밑에 요거 내용이에요. 시효 취득이 뭐죠? 20년 동안 맘대로 무단으로 묘를 썼습니다만 땅 주인이 시비 안 거니까 20년 지났네 분묘기지권을 내가 얻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 묘는 시효 취득이 돼요. 이때쯤 되겠죠, 시기로는.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을 만들면서 묘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남의 땅에 승낙도 없이 묘를 써놨는데 20년 지났을 때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 못하게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판례를 뒤집은 거죠. 법에서. 묘를 줄이려고.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뒤에 남의 땅에다가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의리 묘자리 쓰고 막 그랬다고 그랬을 때 20년 지나면 시효 취득을 할 수 있겠느냐? 안 돼요, 이제.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설치된 묘는 어떻게 해요?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95년도에 설치된 것은 법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묘죠. 무단으로 설치해도 20년 지날 때까지 시비 안 걸면 끝. 분묘기권 생겨버려요. 시효 취득. 그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어때요? 시효 취득할 수가 있다지. 2번. 암장이 되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는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봉불 형태를 갖춰야지. 평장이나 암장되었다면 분묘기지권 인정 안 해주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장래의 묘소인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어때요? 안에 시신이 없으면 인정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맞고. 4번.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응? 원칙은 이제 시효 취득 경우에 약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20년 내로 중에 딱 취득해버리니까 약정이 있을 수 없는 상황.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땅 주인이 치료는 주셔야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줘야 된다. 소급하진 않고 앞으로 이렇게 청구한 때부터는. 5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범위 내라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묘를 갖다가 신설할 수 있는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뭐 자기 마음대로 묘자리 쓸 수 없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자, 501페이지 가보십니다. 자연장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농지법. 농지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기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 내용이에요. 공법 시험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농지법을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우리 중개 실무에도 농지법이 매년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데, 자, 501페이지입니다. 501페이지. 그런데 이제 간혹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3년에 한 번씩 나오긴 하니까 공부해 두시면 좋을 건데, 이번에 농지법이 또 개정이 됐어요. 그런 내용들을 좀 몇 가지 그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농지라고 하는 것은 지목이 뭐든 간에 농작물을 키우는 땅이에요. 농작물을 경작하는 땅. 그러니까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키우고 있어. 그러면 다 뭐예요? 농지. 지목을 가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목이 뭐든 간에 농작물을 키우고 있으면 농지다. 이렇게. 다년생 식물을 키우고 있다. 그것도 농지. 그러니까 농사짓는 땅이 한마디로 그게 원칙.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원칙만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임야예요, 임야. 거기서 뭐 고추 농사나 뭐 이런 거 키우고 있어. 농작물 키우고 있어. 그러면 농지입니까? 임야에서. 산에서. 이 원칙만 가지고 하면 그 임야도 이거 농지가 돼야 돼. 그러면 농지가 땅값이 비쌉니까? 임야가 비쌉니까? 농지가 비싼데. 임야를 농지로 만들기 참 쉽죠? 농작물만 키우면 되잖아. 원칙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법은 예외를 만들어 놨어요. 그 농작물 키우는 땅이 농지야. 이렇게까지 하면서 단 이건 농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임야예요. 임야. 지금 고추 심어놨어. 고추 농사를 지어. 그렇다고 해서 임야가 농지로 바뀌느냐?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임야 요것은 땅값이 싼 거니까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셔야 돼. 산지인데 임야인데 다른 용도로 전용하랍니다 해서 허가를 받으셔서 여기다가 농작물을 키우면 그때는 농지가 돼. 그러니까 산지를 농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 내야 돼 이거. 그리고 돈 쌓아가지고 가서 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또. 경사도가 너무 급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보통 산지는 경사도 좀 있는 거, 농지는 좀 평평한 거 이렇게 되는데 너무 경사도가 심하면 농사질 수 없다고 봐서 전용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임야 같은 경우에 농작물을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용 허가 절차를 거쳐야 돼. 그러니까 전용 허가 절차 없이 만약에 막무가내로 농작물을 키우고 있다 그러면 농지예요 아니에요?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외.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도시에서 보게 되면 그 집 안 짓고 노는 땅이 있어. 근데 그게 지금 뭐냐면 대지야 대. 거기다 농작물을 키우고 있어. 그러면 그 대지는 그 땅은 농지로 바뀝니까? 바뀐다고 그러면 그거 옆에 상추 심어먹기 힘들어. 심는 순간 어떻게 해? 대지가 농지로 바뀌어버리잖아. 대지의 땅값이 비싸요? 농지의 땅값이 비싸요? 대지가 더 훨씬 비싼데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그래서 대지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작물을 키우고 있다고 해서 농지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목이 전답 과수 아니언인 그런 농지는 아까 대지 같은 경우는 경제학 기간이 몇 년? 3년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대예요. 3년 이상 키웠어. 그래서 그 사람이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우리 대인데 3년 이상 농사 지었으니까 요거 이제 농지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어. 3년 이상 됐으니까. 키운 지가, 재배한 지가.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3년 미만이면 아직은 뭐예요? 농지가 아니고 그대로 대지라는 얘기예요. 대지. 그러니까 상추를 갖다 심었어. 3년 이상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년 이상 키우면 농지로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뭐 3년 되기 전에 뭐예요? 뽑아버려야지. 그래야 농지가 안 되지. 두 가지 케이스가 예외. 대지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면 농작물을 몇 년 이상 키워야 돼. 3년 이상 키워야 농지로 바뀌는 거고 임야 같은 경우는 100년을 키우고 있어 지금. 임야에서 농작물을 100년 동안 농작물 경작하고 있다고. 그래도 농지가 안 돼. 뭘 거쳐야 돼? 기간만 채워서 안 되는 거예요.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얻어야 되는 거지. 그거 없이 만약에 100년을 키웠어. 그래도 계속 뭐예요? 임야야 임야. 농지는 안 바뀌어. 농지로 쉽게 안 바뀐다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시냐. 거기 501페이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요. 농지란 이렇게 나왔죠. 거기 기억번. 그래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시 또는 다른 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땅.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음에 토지는 제외된다고 돼 있죠. 박스 안에 동그라미 B번. 요 동그라미 B번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박스에서 동그라미 B번.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른 생식물 재배지로 계속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아직은 농지가 아니다. 동그라미 C번은 2번 나왔습니다. 지목이 임야입니다. 근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도 않고 농작물을 키우고 있어. 그러면 아직은 농지가 아니다. 100년 키워도 소용없다. 이렇게 두 개 보시고 넘어갑니다. 저기 보십니다. 503페이지를 가보시고. 자, 요걸 좀 볼 겁니다. 이 농지는 특징이 뭐냐면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 있다. 이게 헌법에 나온 원칙입니다. 예? 헌법에 나온 원칙. 경자, 농사를 짓는 사람, 놈자자예요. 경작하는 자가 유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밭전자예요.
밭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원칙이다. 밭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농지를 대표하는 거예요. 전답 과수원. 헌법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예외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닌데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상속이죠. 상속은 서울에 회사 다녀 지금 여의도에서. 근데 아버님이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안 계시고 외아들이야 외아들. 서울에 회사 다녀. 그러면 이 아들은 아버님이 갖고 있던 농지를 뭐예요? 상속을 받겠죠. 그러면 상속 등기가 돼야 돼. 상속 등기를 뭐 6개월 안에 해야 되나 뭐 해야 돼. 그래서 등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럴 적에 상속 받을 사람도 농사 지을 사람만 상속 받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 아들은 어떻게 해? 회사를 때려쳐야 돼. 그리고 상속 받으러 내려가야 돼.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돼.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농지를 팔고 다시 서울 올라오든지.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상속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농사 지으려는 사람이 아닌데도 일단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만 농사 짓지도 않는데 이제 그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 받는 것까지는 일단 허용을 해.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농사 안 짓는 사람이니까 그걸 갖다가 팔아야 되고 막 그러거든. 근데 최소한 농사 안 짓지만 그래도 갖고 있을 수 있는 예외적으로 그 면적을 허용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만제곱미터이네요. 그러니까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아요. 농사 안 지어 한마디로. 그런데 만제곱미터까지는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지. 일단 상속은 다 받고 농사 안 짓지만 만제곱미터까지는 갖고 있을 수 있고. 그럼 자기가 농사 안 지니까 저기 뭡니까? 일단 기관에다가 맡겨가지고 농사 지을 사람 찾아가지고 빌려주고 그럴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거고. 그게 만제곱미터예요. 그 다음에 이 이농이라고 써놨는데 농촌을 떠난다는 뜻이에요. 그 농촌에서 농사 짓던 사람인데 농지를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농지를 팔고 도해지로 가. 그러니까 이제 농사 그만 짓고 이제 저 서울 가서 뭐 장사하려고 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농촌을 떠나죠. 근데 도해지로 나가가지고 잘 적응해가지고 장사 잘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해지로 갔는데 가가지고 나중에 실패하고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봤더니 농사 부쳐먹을 땅이 없어. 그러면 고향으로 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확률상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농촌을 떠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농사를 안 짓습니다마는 다시 농촌으로 귀농할 때를 대비해서 농지를 남겨두고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만제곱미터까지요. 만제곱미터는 얼마나 돼요? 되게 평수 큰 거예요? 만제곱미터니까. 그것까지 대신 이건 8년 이상 오랫동안 농사 짓다가 농촌을 떠나는 경우 그 경우에 예외적으로 농사 안 짓는데도 농지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건 농사 짓지도 않는데 농지를 가질 수 있는 경우죠. 예외가. 대표적인 경우가 또 세 번째가 있어. 이 예외는 되게 많아요. 맞는데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예를 든 거예요. 주말 농장이 그래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 주말 농장 한다는 건 뭐예요? 진짜 농사 짓는 겁니까? 진짜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주말 농장은 어떻게 해요? 체험이니까 어떻게 그냥 취미로 하는 거니까 뽑았다 심었다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수확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비가 안 오면 어떡하죠?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오든지 말든지. 응? 그게 이제 주말 농장이요. 그래도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농사 짓지도 않은데. 응? 그래서 이제 요게 주말 농장 같은 경우가 시험에 잘 나오죠. 대신 요때는 투기적 목적으로 거래를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실제는. 그래서 그거 막기 위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만 소유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주말 농장이 면적 제한이 있어요.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만 소유할 수 있는데 이게 세대별 합산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식구들 면적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야? 한 300평쯤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진짜 농사 짓는 게 아닌데 주말 농장 취미 영농 할래요? 그러면
취득하는 걸 허용한다니까. 그래서 땅 투자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걸로 투자하셔요. 땅 투자할 때 주말농장으로 이렇게 면적이 좀 제한을 받죠. 이런 게.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예외 중에서 우리 많이 써먹는 건 이 세 번째 거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런데 이제 농사 짓는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입증을 해야 돼. 농사 짓는 원칙.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농사 지을 사람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입니다. 농취증 제도가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저 관청에서 띄워와요. 그건 농사 짓겠다고, 요 사람이 농사 질 사람이네라고 하는 걸 시군면장이 확인도당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줄여서 농취증이 있어야 등기가 나요. 그러니까 갑의 농지입니다. 을이 농지를 매입해요. 이 사람은 뭐 서울에 살고 있고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나요? 농사 안 짓는데? 취득할 수 있어요. 현재는 농사 안 짓지만 앞으로 농사 짓 거야. 큰 소리만 치면 돼요. 그게 요거예요. 농사 지으려고 해요, 나. 그러면 농취증 발급해 주세요. 진짜 너 농사 지을 거야? 그러면 농사 짓는 계획서 같은 거 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보고 발급을 해줘요, 여러분. 아직 농사 안 짓고 있지만. 그래서 발급이 되면 등기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농사 지으면 돼. 근데 어떻게 많이 하죠? 농취증은. 요거 발급 받을 때는 어떻게? 큰 소리 쳐. 나 농사 질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 등기를 가져와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지? 이제 그 다음에 농사 안 짓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농취증을 발급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큰 소리만 치면 돼. 그래서 등기 가져와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이 사람이 지어야 될 건데 현실적으로는 요 뒤에 농사 안 짓고 있다가 TV에 나오죠. 얘는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잖아. 갔더니만 뭐야 아무것도 없고 막 농사 짓는다고 그러더니만 이런 위반 행위는 너무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을은 현재 농사 짓고 있는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사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큰 소리만 치면 돼요. 그래서 주말 농장도 그렇고요. 필요합니다. 이거. 경매로 낙찰 받을 때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매매로 농지를 매입할 때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농취증 필요한 게 원칙이고 이 농취증을 어디서 끊느냐? 시, 구, 읍, 면장 이렇게 돼 있죠. 시군 면장에서 이 발급 받아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군수가 빠져 있죠. 군수. 군수는 농취증을 발급해 줄 권한이 없고요. 군수 대신에 읍장과 면장이 들어가요. 군 안에 가면 읍,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읍장님이나 면장이 이걸 발급해 줘요. 군수는 아니고. 자, 그런데 농취증 농지인데 농취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 아까 상속을 받는데 농취증을 끊어오라고 그러면 이거 이상한 겁니다. 농사지로 내려가야 된다니까. 향후에 그런 뜻이 되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합병이다 그러면 합병은 뭐죠? 회사가 합쳐지기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왔었죠 이것도. 회사 합쳐지는데 그 관련해서 농취증 끊어와라 그러면 안 되지. 그 전에 뭐 어떻게 해요? A라는 법인이 있었어요. 농지를 갖고 있었네. B라는 법인이 있어요. 이 사람 농지가 없었네. 둘이 합쳐서 C라는 법인이 돼요. 뭐 C라는 법인 입장에서 보면 농지를 취득하게 돼요. 뭘 통해서? 합병. 근데 농취증 C 법인은 필요할까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필요 없을까요? 요때 A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이미 농취증 검사 맡았을 때 그 서류가 있어야 이게 등기가 나는 거니까. 여기 검사 맡았는데 또 검사 맡아? 단순히 합쳐지기만 하는데. 그래서 이때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걸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원칙은 농취증이 있어야 등기 난다. 이 농취증은 계약서 쓸 때 필요한 게 아니죠. 등기 낼 때 필요한 서류다. 여기서 끊어준다. 자, 근데 이제 바뀐 게 지금부터예요. 농취증을 갖다가 끊어줄 때 아까 농취증 발급받는 게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큰 소리만 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큰 소리가 뭐냐면 농사 짓는 계획서예요. 농업 경영 계획서. 이걸 제출하면 잘 써서 제출해야 돼. 어떻게 농사 짓겠다고 하는 걸. 그러면 우리 시군 위원장이 판단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발급을 해 주는데 이 농사 짓는 계획서를 갖다가 앞으로 꼼꼼히 보겠다는 거예요. 꼼꼼히. 그 사람 직업도 보고 거리도 보고. 원래 농지 취득할 때 거리 제한이 없어요. 제한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된 거예요. 제한은 없지만 그래도 너무 먼 곳에서 농사 짓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큰 소리 치면 내가 좀 믿기 힘들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직업이나 아니 뭐 매일매일 출근하는 회사원이면서 농사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큰 소리는 친 거지. 근데 너 큰 소리를 믿기 힘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기간도 4일에서 7일로 늘었어요. 응?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농사짓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것 갖고 이제 발급해 줄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해요. 또 한 가지는 기간이 4일에서 7일로 넣는 게 바뀐 거고 또 한 가지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생겼어요. 옛날에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옛날에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갖다가 거치게 하는 경우는 투기 가능성이 있다, 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일부를 빼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사기간이 14일이나 돼요. 그래서 농사짓는 계획서 이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14일 심의한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했을 때는 농사짓는 계획서다 그랬을 때는 7일. 주말 농장도 어디 들어가냐면 7일에 들어가요. 주말 농장도 주말 농장 같은 경우도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내게 돼 있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주말 농장 같은 경우는 농지증은 발급받는데 농업 경영 계획서는 안 내도 됐었거든요. 지금 내도록 해요. 그리고 심사 기간이 며칠요? 7일. 그러니까 주말 농장도 7일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드물게 농사 짓는 계획서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것도 심사 기간이 이제 4일로 옛날처럼 똑같이 돼요. 그래서 제한이 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여러분 알아두실 것은 중간 거 주말 농장도 지금은요 심사 기간이 며칠? 7일. 일반적인 농지도 심사 기간이 7일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LH공사 때문이에요. 거기서 사고 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래서 앞제 이제 요게 시행된 게 5월 달부터 이제 시행되고 막 이렇게 지금 시행된 게 아니에요. 5월 달부터 시행되고 막 그럴 건데 그래도 아마 실무적으로 운영할 때는 이걸 꼼꼼하게 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법이 그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그거 운행하면서 지침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서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정할 건데 좀 느슨하게 운영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농지를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옛날보다 조금 좀 규제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거의 투자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경매도 보면 아까 봤던 분묘가 중요한 파트고 여기 농지증이 중요한 또 파트입니다. 경매에서도 또 중요해요. 농지증을 끊을 수 있냐 못 받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봤었죠. 합병, 상속 이런 거.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죠. 거기 가보면 503페이지 갑니다. 가로 4번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 보면 동그라미 니은번 가보시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한 자에게 농지 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어서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농지증이 있었을 때 그것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농지증이 써먹는 게 아니고 등기 칠 때 써먹는 거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갑니다. 이제 504페이지. 504페이지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박스가 있어요. 농지증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 박스에서 경매 동그라미 쳐두시고 3번에 주말에 동그라미 쳐두시고 4번에 전용 허가 동그라미 쳐두시고 이런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불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필요한 게 원칙이에요. 불필요한 경우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단계에서 볼 건 1번 상속. 동그라미 2번은 전체적으로 별표를 쳐주세요. 동그라미 전체를. 근데 필요 없는 경우 중에서 지금 단계 볼 것은 1번 상속.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6번에 보면 농지 전용 협의. 전용 협의에 동그라미 치시고. 전용 협의. 그 다음에 8번에 합병 동그라미 치시고. 합병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1번 상속, 6번 전용 협의, 8번 합병. 요 정도 봅니다. 앞으로 나올 때마다 더 봐요. 동그라미 3번 봅니다. 기억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디귿번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자, 둘째 줄 뭘 제출하냐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 둘째 줄이 중요합니다.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말 농장 같은 경우도 이제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그게 달라진 대표적인 점이에요. 셋째 줄에 가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면장한테 발급 신청 이렇게 되죠. 군수 빠지죠? 꼭 체크하시고 시군 면장.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니은번 보면 농사짓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박스 안에 1번, 2번 두 가지 정도 보시는데 1번은 연구에다가 동그라미 쳐두시고 연구하려고 농지 활용하는 경우 이때는 영농계획서가 있을 수 없어요. 2번에 농지 전용 허가 동그라미 쳐두시고 농지를 갖다가 전용해서 거기다가 집 지으려고 그래요. 전원주택. 이렇게 되면 농사 있는 계획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뭐인 거예요? 농지로 쓰려는 게 아니고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취득하는 그 단계에서는 농지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끊어와라 이렇게 되죠. 진짜 농사 짓는 거 아니기 때문에 농업경영계획서는 낼래야 낼 수가 없어. 연구할 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영농계획서를 내겠어요? 그렇게 예외. 이럴 때는 동그라미 니은번처럼 될 때는 발급 신청을 하면 농지청을 며칠 내 발급을 해준다? 다시. 지금 방금 전에 니은번에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는 농지증 발급은 받아야 돼요. 농사짓는 계획서는 안 내는데 이때 심사기간은 며칠이라고요? 4일. 요게 4일이라고요. 농사 있는 계획서 안 낼 때 4일. 농사 있는 계획서를 내는 게 기본이죠? 7일이에요. 7일. 이제는 기본이 7일.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야 여기 요 땅 부분은 지금 요새 지금 난리야 난리. 그거 안 돼.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심사기간이 며칠요? 14일. 배인 14일 되는 거예요. 예. 이따 나와요 뒤에. 안 쓰셔도 괜찮아.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디귿번에 보면 농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이라고 된 거 있으시죠? 농사짓는 계획서 기재사항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다른 거보다는 1번에 보면요.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에 공유 지분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별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지분으로 지금 어딘지 모르시네. 다시. 중요한데 지금 동그라미 디귿번에 박스 안에 1번이요.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이렇게. 요게 투자를 가로막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거예요. 위치 표시하셔야 돼. 이게 농지 같은 경우 막 그 경매 같은 경우에 공동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막 20명씩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지분 표시를 해. 뿐만 아니라 위치도 표시해야 된다는 얘기지. 참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보시면 4번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도 기재해라 이거지. 원래 농지는 거리 제한이 없어요. 거리 제한이 없는데 뭐예요? 기재해봐. 한번 볼 것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청 공무원이 만약에 이걸 타이트하게 하면 너무 멀어서 안 되겠어요. 못 끊어줍니다. 이렇게 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관청 공무원이 귀찮으면 어떻게 해요? 100km야? 빨리 와야 돼요 하면서 끊어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여지가 높아요 이거. 근데 아까 지분 표시하고 그 위치를 특정하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특정하려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어떤 물건이 어려울 수 있냐면 경매 나온 물건 중에서 지분, 농지인데 지분만 나오는 거, 일부 지분만. 그럼 위치 표시하려면 다른 지분권자, 경매 당하는 사람의 합의에 따라서 위치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 합의해 주겠어요? 안 해주지. 예? 아니, 이게 지금 농지예요. A 지분이 2분의 1, B 지분이 2분의 1이야. 근데 요게 경매 나왔어요. 갑을병이 낙찰받으려고 그래. 그럼 이 사람들의 지분은 3분의 1 지분씩 이렇게 투자하는 거지만 위치를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치가 어디야?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여기, 나는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A가 합의해줘야지. 해주겠어요? 쉽지 않을걸? 그래서 이쪽 영농권이나 직업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가 있는데 왼쪽에 지분 표시는 상당히 그 투자하는 데에서 제약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얘는. 자, 그 다음에요. 505페이지. 동그라미 미음번. 농지위원회의 심의라고 된 거 있죠? 보도록 합니다. 시군 면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 축산, 식품 불용으로 정하는 자가, 그러니까 투기 성행하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농취증 발급 신청이 들어오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별표. 이건 법에서 정한 그런 사람에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이 강화된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고, 다음 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비읍번이 나와요. 별표. 별표인데 거기서 박스에 있는 거 발급 신청을 받은 때부터 며칠 이내 발급을 해주라? 7일인데 농업교육계획서를 면제받는 경우는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일 때는 며칠요? 14일. 아까 했던 거죠? 출제 확률이 제일 높은 겁니다. 이게. 동그라미 4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적에는 뭘 첨부해야 되겠다? 그렇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가로 5번. 농업인이 아닌 개인의 주말체험 농지라고 된 거 있죠? 요게 이제 주말 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말 농장.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이거. 요 중에 일단은 저기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1번부터.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주말 농장을 취득할 수 있나요?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오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농사 안 짓는 사람, 농업인이 아니야. 농사 안 지어. 근데 주말 농장을 취득할 수 있어. 동그라미 4번.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해서 이를 소유할 수 있다. 1000제곱미터 뭐예요? 미만. 이 경우에 면적 계산은 동그라미 4번이 이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여기 가로 5번 내용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세대원 전부. 세대원의 합산 면적이라는 뜻입니다. 1인당 면적은 더군다나 아니고. 자, 이번에 바뀐 거 동그라미 5번.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할 수는 없다. 농업진흥지역 내는 주말 농장은 안 돼. 농업진흥지역이 꽤 많아요. 이 농업진흥지역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둑판처럼 번듯반듯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생각하시면 옛날엔 절대농지라고 불렀던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거기 동그라미 6번에요. 첫 줄. 농지 면적 표시하는데 지분 비율 및 농지 위치 표시. 어려워요, 이런 게. 투자할 때 굉장히 제약 요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시설의 확보 방안, 직업이 들어가죠. 또 영농 경력 들어가죠. 영농 거리 등을 기재한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해서 증명 서류를 또 첨부해가지고 시군 면장한테 신청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셋째 줄에 동그라미 6번 셋째 줄에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내야 되지요. 그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에는 특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 이런 거야. 그런 것들이 기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발급 신청. 동그라미 7번. 통작거리 제한은 없으며 분산 취득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거리 제한이 없다고 그래 놓고는 거리가 얼마인지를 써내란 거예요, 지금. 예? 우리가 저 제주도에 있는 땅을 주말 농장으로 취득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했어, 이제? 여러분들 공무원이야.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냈어. 서울에 사는데 직업이 서울에 있대. 주말 농장 하겠다고 지금 제주도 땅을 취득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공무원이 어떻게 하겠어요? 공무원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고 오시죠? 이렇게. 근데 공무원 중에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사회 정의와 뭐 이거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어떻게 오실 건데요? 비행기? 비행값이 비쌀 텐데 그렇게 많이 올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은 통하겠어요? 막 하면서 제주도 말 아냐고 이렇게 하면서 안 내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관청 공무원의 재량이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들쑥날쑥일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뭘 만들겠어요? 지침을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도 법에는 없는데 거리도 이 정도 되면은 그것은 안 내주는 쪽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법에 거리 제한이 없잖아요. 근데 지침으로 거리 제한을 뭐 100km라든지 뭐 50km 이렇게 준다면 그럼 법에도 없는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이건 헌법재판소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법에 없는 걸 갖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요즘 규제하고 있으니까 거리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보시면 8번이 뭐냐면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했을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그 농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고 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처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저기 가보도록 하죠. 우리 교재에 보면 확인 설명서 양식이 있는데 오늘 나눠드린 거 있죠? 확인 설명서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저기 뭡니까 그 오늘 사신 거 뭐지? 강의 노트라고 된 거 있죠? 강의 노트. 어차피 여기 바뀐 게 돼서 강의 노트 가지고 조금 해보도록 합니다. 강의 노트는 254페이지부터예요. 254 거기서부터. 확인 설명서 양식 자체가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많이 이용되는 건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게 뭐냐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예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 요 기재사항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텐데 기재사항하고 그 다음에 작성 방법 이런 거. 그러니까 강의 노트 내용 가지고 보셔요. 우리 물론 나눠드린 게 하나 있긴 한데 이것도 갖고 계시고 강의 노트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입니다. 보니까 제일 위에 꼭대기에 보니까 뭐라고 지금 바뀐 게 21년 12월 31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12월 31일. 그래서 요 우리 교재가 예를 들어서 작년 올해 초 되기 전에 나왔거든요.
기본서가. 그러다 보니까 뭐 반영을 못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대부분 공동주택이 많겠죠. 매매냐 임대냐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고요. 설명의 자료 이렇게 돼 있죠. 설명할 때는 근거자료 보여주면서 설명하래매요. 그 근거자료가 오른쪽에 보니까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용계획 확인서, 그 밖에 자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체크하는 것은 등기권리증은 잘 안 보여줘요. 실무적으로. 등기사항증명서 체크해 보세요. 등기사항증명서는 거의 체크가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대장하고 건축물 대장 체크.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건너가고 토지용 계획 확인서의 체크. 체크는 앞쪽에 하는 거죠 지금. 가로가 앞에 있는 거죠. 뒤쪽에 하시면 안 되고. 토지용 계획서. 요 정도가 보통 체크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밖의 자료에는 보통 신분증이에요. 그 밖의 자료는 보통 뭐예요?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런 것들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확인설명서에 적을 것 중에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밑에. 기본 확인사항에 동그라미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를 적는 칸이 있어요. 대상 물건의 표시. 그래서 거기 보면 땅의 주소 적고요. 아니, 적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면적 적고요. 지목도 적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죠?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가 대지 부분을 얘기하겠죠. 지목은 대부분 뭐겠어요? 대죠, 대. 아파트나 빌라 다 대겠죠? 근데 시골로 내려가면 있잖아요. 아파트인데 지목이 전 이런 것도 있어요. 왜 그래요? 전인데 농지 전용해서 아파트를 세운 거예요. 지목이 원래 전인데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개발 행위가 끝나고 나면 지목을 갖다가 전에서 대로 바꿔야 돼요. 안 바꿔. 세금 때문에. 그대로 놔둬. 그래서 대장을 떼면 지목이 전으로 나와. 가보면 아파트가 세워져 있는 거지. 그런 것일 때는 거기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쓰고 실제 이용 상태는 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잘 없겠는데 또 외곽쪽에 가면 더러더러 보여요. 우리 경매 물건에서 보면 보여요. 그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전용 면적. 이게 집합 건물이 보통 공동주택 집합 건물이 많으니까 전용 면적을 적어요. 여러분. 전용 면적. 대부분. 자, 그 다음에 대지 지분 적고 준공연도 2001년도 지어졌다면 2001년도를 적으셔야 돼. 용도에다가 별표 치세요.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는 것은 용도. 대장상의 용도하고 실제 용도를 다 적는 거예요. 대장상의 용도하고 실제 용도를 다 적는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 이렇게 나오겠죠. 구조, 그 다음에 방향 별표. 방향은 별표하시고.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는 것 중에서 공부, 시험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문하기보다는 방향을 적어준다. 남향이다. 남향이 그래도 제일 많지 뭐. 남향 별표.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내진자 들어가는 거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이것도 대장에 나옵니다. 내진 능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거. 그다음 밑에 보면 위반 건축물 여부라고 돼 있죠.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 여부 이렇게 된 거. 별표. 위반 건축물도 적어줍니다. 대상 물건 표시란에 뭘 적습니까? 이걸 많이 익혀두셔야 돼. 그리고 대상 물건 표시란은 뭘 보고 적어요? 뭘 보고? 대장요.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이렇게 대장을 보고 적어요. 크게 써주세요. 동그라미 1번 왼쪽에다가. 동그라미 1번 대상 물건 표시라고 돼 있죠? 뭘 보고 적는다고요? 대장.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대장을 보고 적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고. 권리관계라고 돼 있죠. 지금 강의 노트 보고 있습니다. 권리관계에서는 등기부 기재사항밖에 없었어요, 원래가. 그런데 등기부 기재사항 말고 3개가 생겼습니다요.
별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관계란에 적는 것 중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 갱신요건 행사 여부, 이번에 생긴 거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 세 개가 있어요. 이게 권리관계란에 기재한다고 하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냐 안 했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주택은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주택이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민간임대 등록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주택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민간임대 등록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놓은 경우예요. 주택임대사업자로 구청에 가서 등록하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해 둔 경우, 그런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민간임대 등록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을 받고요. 거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 된 주택이 훨씬 많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된 주택이 훨씬 많아요. 그건 어느 법에 적용을 받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택이 딱 나오는 순간에 적용되는 법이 두 가지로 나눠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주택은 민간임대 등록에 관한 특별법. 여러분 배운 적이 없어요. 그 법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 해놓은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을 받아요. 둘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민간임대 등록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걸 적는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장기냐 단기냐, 지금 단기가 없어졌으니까 장기냐 공공지원이냐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의무기간은 몇 년짜리냐, 8년짜리냐, 기존에 있었다는 사람은 4년 뭐 5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지금 이제 장기만 허용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갱신요건 행사 여부. 우리 주택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은 나 계속 살고 싶다. 2년 더 살 거야. 이게 뭐예요? 2년 더 이게 뭐예요? 갱신요건. 행사한 건지 안 하는 건지 해당 사항이 없는지 확인이 안 된 건지 요것도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개할 때 말이에요. 집을 살려고 그래. 여러분 집을 살려고 그래. 근데 세입자가 있어. 근데 저는 집을 사가지고 거기 내가 들어가 살려고 그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고 싶어. 그랬을 때 그 세입자가 갱신 요건을 써먹은 사람인지 안 써먹은 사람인지. 그죠? 그리고 이미 써먹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보낼 수 있지. 그런 거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게 많이 문제가 되니까 아예 체크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를 냈냐 안 냈냐 이거지. 다가구 주택의 확인서류. 이거 저 빚 때문에 그래요. 다가구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갔던 사람이 그 다가구 주택이 빚이 많아서 경매에 넘어가고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걸 확인해 주게 돼 있고, 제가 이제 그 상담했던 사례 중에는 다가구 주택에 세입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집어넣냐면 보증금을 집어넣고 들어가게끔 보증금 좀 싸게 월세 없이. 그래서 이제 집어넣어줬어 그 사장님이. 근데 그 집이 경매가 싹 넘어가서 그 보증금 넣고 들어갔던 사람이 보증금을 절반 이상을 날려먹은 거예요. 경매 넘어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소개시킨 중개사한테 화살이 돌아오겠죠. 이렇게 빚이 많은 집을 소개시켜서 내가 보증금 떼이게 만들었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케이스. 사장님 도망 다니고 막. 그런 케이스도 봤고, 또 이제 그 피해자 상담을 한 적도 있어. 거기 이제 들어갔는데 경매 넘어갔다 이거야. 경매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저 중개해 주신 분이 어떤 여성분이 중개해 줬는데 그 여성분의 아빠 소유의 다가구 주택이에요. 빚이 많은 거지. 빚 많은 거 얘기를 안 하고 중개를 해준 거지. 그래서 그 중개사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중개사도 뭐 이거 한두 건 했겠어요? 이미 뭐 손들어 버리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피해자 관점에서는 이제 돈 떼이는 건 뭐 기정사실이고, 최우선 면제권에서 조금 돈 나오는 거 있지. 그거 건지고. 근데 뭐 큰 피해는 아니니까 큰 부담은 없는데 그래도 다 모아보면 큰 피해지. 그것 때문에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확인 서류 제출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실 때요. 이거 세입자들에 대해서 세입자가 몇 명이 있다, 보증 얼마에 있다, 확신일지 언제 받았다, 이거 동사무소 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확인이 돼요. 동의 안 해주면
확인할 수 없어.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좋은 제도인데 현실적으로 중개사가 그걸 뜯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뜯어봐야지 그걸 설명도 해주고 여기 제출이라고 체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제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여기까지 하고 쉽니다. 제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인을 잘 구슬려서, 그치? 세입자 집어넣어줄 때 이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 세입자 걱정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동의서 요거 하나 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C 많으면 동의서를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야. 그렇다고 강제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참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네. 어쨌든 이번에 생긴 거에 자 쉬겠습니다.